그러니까 커넥티드 서브 그래프라는 건 어떤 그래프의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으면 커넥티드 서브 그래프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최대로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또 그래프라고 해서 그게 다 커넥티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배치하고 그 정보들 간의 관계, 그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표현해야 될 대상, 우리가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한다고 할 때, 그치?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수업을 들은 관계가 있는 학생들을 다 엣지로 묶었다, 엣지를 부여했다라고 할 때,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아마도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 될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학과 학생이랑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완전히 분리된, 그쵸? 서로 연결점을 갖지 못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학생이 이제 행정학과 과목을 들은 학생이 있어. 뭐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의 그래프가 하나의 컴포넌트는 아니다.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래서 커넥티드 컴포넌트라는 거는 결국 연결되어 있는 최대 것들, 최대 노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최대로 모은 거. 이게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들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서로 상관이 없는 거, 서로 상관이 있는 거, 이걸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임의의 노드에 대해서, 한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과 수업을, 글쎄, 표현이 좀 그런가?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과제를 내주려고 하는 거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도시를 노드로 표현을 하고, 도시 간에 어떤 직접적인 도로가 서로 연결된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엣지를 부여하는 거고, 그래서 임의의 도시로부터 출발해서 이 도시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도시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어제이센트랑 커넥티드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원에서 용인이랑 오산이랑 뭐 이런 데는 어제이센트해요. 바로. 그죠? 대구는 어제이센트 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원에서 오산을 가고 오산에서 천안을 가고 천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구까지 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저랑 수원과 대구는 커넥티드인 거잖아요. 그런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제 DFS랑 BFS를 배웠는데 잘 보면 어떻게 돼요? DFS 영어로 하면 0부터 시작해서 쭉 도달 가능한 애들은 다 가게 돼요. 그렇죠? 0번에서 어제이센트 안에 다시 어제이센트 안에 다시 어제이센트 안에 이렇게 쭉 따라가기 때문에 이 DFS를 하고 나면 0번으로부터 도달 가능한 애들은 다 찾게 되죠. BF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그래프 트래버스하는 요걸 사용해서 어떤 버텍스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들을 찾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를 DFS를 활용해서 임의의 버텍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버텍스에 대해서 DFS든 BFS를 수행하고 나면 그거와 연결된 애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그래프가 반드시 다 하나의 그래프가 다 커넥티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들이 모두가 커넥티드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의의 버텍스로부터 쭉 DFS를 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났는데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이 생길 수 있죠. 그 경우엔 다시 그 노드를 또 시작해서 다시 또 DFS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어떤 애들끼리 서로 커넥티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굉장히 유용한 뭘까 하지만 나중에 그래프 정보를 표현해 놓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경우에 요거는 그렇죠. DFS 제로를 하면 이 전체 그래프가 커넥티드 그래프이기 때문에 0에서 1에서 1에서 3, 3에서 7 뭐 이렇게 다 방문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DFS 0을 하면 어때요? 완전히 두 개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로 분리되어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0번으로 서치하면요. 절대 4번, 5번을 갈 수가 없어요. 엣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DFS 0을 하면 0, 1, 3, 2로 끝납니다. 끝나고 노드는 7개, 8개 노드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0번부터 시작하면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 잡고 끝. 나머지는 아직 방문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방문하지 않은 첫 번째 버텍스 4번부터 다시 DFS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여튼 DFS라는 걸 사용하면 이미 버텍스로부터 그거와 커넥트 된 것들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찾고 나면 나머지 이 그래프가 잘려져 있는 그래프라면 커넥티드 그래프가 아니라면 또 다른 나머지 노드를 갖고 DFS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 몇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쵸? 이죠, 끄떡끄떡이지, 그치? 자, 스패닝 트리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가면 이제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가 나올 건데 이제 그 전에 스패닝 트리라는 표현을 잠깐 배우겠습니다. 스팬이라는 건 뭐냐면 스팬이에요, 스팬. 이렇게 쫙 뻗쳐나가는 거야. 뻗쳐나가는 거. 모두에게 도달하는 거. 근데 이게 스팬이라는 뜻인 건데 뭐냐면 어떤 그래프 G에 대해서 G가 버텍스 셋과 엣지 셋으로 표현되는 G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패닝 트리라는 건 뭐냐면 그 버텍스에 속하는 모든 이 G에 속하는 모든 버텍스들에게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엣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엣지들과 G에 있는 버텍스들을 가지고 스패닝 그러니까 트리를 구성하는 건데 그래서 미니멀 서브 그래프, 스패닝 트리라는 미니멀 서브 그래프고 버텍스와 엣지를 버텍스들을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버텍스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미니멀 서브 그래프 하나 미니멀 서브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트리이기 때문에 뭔가 엣지 하나만 추가하면 트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드 하나만 추가하면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라는 건 모든 버텍스 4개가 다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엣지들을 사용해서 모두를 다 커넥트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버텍스에 다 커넥티드 하기만 하면 돼. 응? 여기에서 엣지 하나만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 트리, 그래프 자체가 트리였다라고 하면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리고 하나의 트리에는요, 하나의 그래프에는 여러 개의 스패닝 트리가 존재합니다. 아무튼 그래프가 갖고 있는 엣지를 사용해서 이 그래프 안에 속해 있는 버텍스들이 다 커넥티드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커넥티드 그래프일 때 얘기인 거죠. 그래프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분할된다고 하면 이런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DFS, BFS 스패닝 트리가 만들어진다. 뭐냐면 DFS를 하면서 방문된 엣지들, 그쵸? 그 엣지들만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면 트리가 되죠. 그러니까 0에서 1로 갔고요. 1에서 3으로 갔고, 3에서 7로 갔고, 7에서 4, 7에서 5, 5에서 2, 2에서 6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쵸? 그 엣지를 따라가면서 쭉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스티드인 곳으로는 다시 가지 않았어요. 그죠? 넌 비스티드인 것만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비스티드 버텍스로 다시 간 적이 없어요. 결국 사이클이 없어요. 사이클이 없고 이렇게 트리가 된다는 거, 트리 모양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커넥티드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렇게 DFS만 한 것으로 전체 이 트리의 스패닝 트리, 이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BFS를 했을 때 0번에서 1번, 2번 갔고요. 1번에서 3번, 4번 갔고 5번, 6번 갔고 3번에서 7번 갔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그 BFS, DFS를 하면서 방문했던 엣지들을 표현을 하면 하나의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는 여기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여러분 강의 노트에 이게 다 제공돼 있던가요? 강의 노트에 다 있는 걸 제가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강의 노트 다 있죠, 그쵸? 한번 쭉 빠르게 한번 해보면 0번에서 1번, 1번에서 2번,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 그쵸? 이거 BFS니까. DFS 했다면 0, 1, 2, 4, 3 이렇게 갔겠지만, BFS니까 0에서 1 가고, 1에서 2, 3 가고, 그쵸? 2에서 4 가고, 그 다음에 3에서 5 갈 거고, 5에서 6, 7 갈 거고, 7에서 8, 9,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다음 이런 식의 트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사실 여기는요,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프에서는 페어런트 차일드 이런 관계는 없고 그냥 피어들 간에, 이 그래프 노드들 간에 어떤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트리를 만들자면 이제 루트가 필요하잖아. 뭐 어떻게 하냐면 가장 처음에 방문된 녀석을 루트로 삼아서 탈탈탈 터는 거지. 탈탈탈 털면 얘가 루트가 되고 얘가 이제 루트의 차일드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 방문된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보다 전에 방문된 애들의 차일드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트리가 탈탈탈 털면 루트부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방문하는 노드부터 잡아서 탈탈탈 털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 페어런트와 차일드 관계. 페어런트라고 하는 건 나보다 먼저 방문한 노드. 나의 차일드라는 건 나보다 다음에 방문한 노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와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관절이에요, 관절.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제 관절인데, 이게 어떤 버텍스인데요. 이 버텍스와 버텍스의 인시던트, 버텍스가 갖고 있는 엣지들을 싹 빼버리면, 싹 빼버렸을 때 그 그래프가 여러 개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로 분할된다면 이 노드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라는 표현과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바이 커넥티드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라는 건요. 그래프가 커넥티드예요. 그래프의 노드들이 다 도달 가능해요. 서로 다 패스가 있어서 임의의 버텍스, 그러니까 임의의 그래프에서 임의의 버텍스들을 잡았을 때 패스가 존재해요. 커넥티드 그래프는. 근데 거기에 바이가 붙어 있어. 패스가 두 개라는 거예요. 패스가 두 개 이상. 그 그래프에서 임의의 두 노드를 잡았을 때 그 두 노드 사이에 패스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바이 커넥티드라는 말을 씁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두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사이클이 뭐 사이클. 그러니까 임의의 버텍스가 있어요. 근데 이 버텍스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의 두 버텍스 사이에 서로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결국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야. 사이클. 모든 짝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가 통째로 모든 노드들이 다 그렇다면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인 거고, 그 그래프 안에서 일부 그런 애들끼리 그렇게 두 개 이상의 경로를 가진 녀석들만 모은 게, 최대 모은 게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되겠죠. 어떤 도로를 닦는다, 혹은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두 노드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두 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가 가고 응답이 오는데, 만약에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장치에 고장이 나는 순간 서비스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우회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경로가 실패했을 때 우회 경로를 통해서 다시 메시지가 가고 계속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바이 커넥티드라고 하는 게. 자, 자, 그러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는 왜 중요할까? 자,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와 그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와 인시던트한 엣지들을 샥 지워버리고 나면 그래프가 잘린대. 자, 그러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를 가진 그래프는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그래프 안에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존재한다면 그 그래프는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일까 아닐까? 그치, 아니죠. 그렇죠? 사이클이 없는 거야.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냥 얘 하나 고장 나버리면 서비스 단절되는 거예요. 우회 경로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그래프는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가 아닌 거고, 또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 그러니까 서로 우회 경로가 있어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이제 그런 영역을 나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 녀석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이제 그래프 노드들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겠죠. 그죠? 얘랑 요 엣지들을 샥 지우고 나면
뚝 잘리잖아요. 그죠? 뚝 잘려요. 그래서 얘가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고, 결국 또 한 가지 뭐냐. 결국 이 그래프는 커넥티드 그래프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얘를 중심으로, 그죠? 얘를 중심으로 요만큼이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 요만큼이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바이 커넥티드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를 발견했다라고 치면 그 개를 중심으로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정의된다. 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 커넥티드 뒤에 가서 우리가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찾는 걸 할 건데,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어떤 버텍스와 그거의 인시던트한 엣지들을 딱 지웠을 때 이 그래프가 분할되는 거를 보면 돼요. 커넥티드 그래프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애가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냐면 이거죠. 자, 얘를 제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끼리 다 잘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번은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아니에요. 1번을 지워볼까요? 댕강, 그렇죠? 댕강돼요, 댕강. 두 개를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아티큘레이션 포인트. 2번 지우거나 말거나.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요. 사라져도 없는 마음으로 안 써. 3번,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크게 쫙 갈리죠. 그렇죠? 3번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뭐 이런 걸 표현한다고 치면 1번, 3번, 5번 이런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소통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죠? 이 정보 흐름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존재감이 없고, 그치? 5번이 대한, 어디 갔니? 다시 가자. 5번. 여기 4가 빠졌구나. 아예 존재감이 없어. 5번도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5번 버텍스를 지우고, 인스턴트한 엣지들을 지우고 나니까 동강 납니다. 6번 같은 애는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7번은 아예 세 조각입니다. 세 조각.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티큘레이션 포인트. 자, 그럼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중요하고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중요한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냥 DFS 그냥만 해갖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DFS, BFS만 해가지고는 커넥티드 서브그래프를 찾는 역할은 하겠지만 바이커넥티드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걸 해야 되겠죠. 요애들이 이제 바이커넥티드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 그러니까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 하나의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리고 7과 8, 그 다음에 7과 8, 7과 9. 교수님 바이커넥티드인데 하나만 있어도 그치? 하나의 엣지만 있어도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양방 두 개, 우리 이제 멀티그래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그래프에서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는 어떤 애들이죠? 이 버텍스의 인시던트한 엣지들을 싹 지웠을 때 그래프가 조각이 나면, 그쵸?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조각으로 잘리면 그게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애는요, 얘 의지와 무관하게, 그치? 얘 의지와 무관하게 6그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쵸? 6이 다른 녀석들과 연결되는, 나만 통해서 가야 돼? 딴 데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0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 4에 대해서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나를 거치지 않고 딴 데 못 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번에 대해서 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 반대편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는 다른 버텍스로 가는 길이 얘를 통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이커넥티드일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무조건 아까 바이커넥티드라고 하는 건 서로 겹치지 않는 서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경로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6번은 1번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데로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바이커넥티드일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바이커넥티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애들이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자, 우선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넥티드이어야 돼. 커넥티드이어야 되니까 DFS라는 걸 통해서 쭉 커넥티드인 걸 찾습니다. 자, DFS를 합니다. 근데 왜 BFS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저도 문득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why not BFS? 왜 BFS를 안 하고 꼭 DFS로 해야 되죠? 라는 거.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다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DFS를 하면서 인내 버텍스에 대해서 DFS를 하면서 방문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게 DFN, Depth First Number라고 하는 거를 매긴다고 하는 거죠. 처음 방문되는 애가 0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매겨요. 매긴 다음에 그렇게 DFS를 하면서 방문 따라간 엣지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 엣지들을 쭉 그립니다. 엣지들을 다 모으면 엣지들과 버텍스를 모으면 하나의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하나의 트리가 만들어질 거고 먼저 방문된 애가 다음 방문된 애의 페어런트 혹은 앤시스터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트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엣지를 고르는데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그래프에는 여러 개의 엣지가 존재했을 테니까 그 트리에 DFS를 하면서 만들어진 트리에서 빠진 엣지들 중에서 백엣지라고 하는 거를 찾습니다. 백엣지라는 건 뭐냐면 백엣지 UV라고 하는 건 뭐냐면 U는 V의 디센던트, U가 V의 앤시스터거나 둘과 둘 다의 관계가 그러니까 나의 페어런트가 아닌 이 엣지를 따라서 나의 앤시스터, 나의 앤시스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엣지를 백엣지라고 하는 거죠. DFS를 하고 DFN을 매기고 그다음에 백엣지를 찾고 이런 과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로우라는 값을 결정을 해요. 로우라는 값을 결정하는 이건 뭐냐면 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나의 디센던트 그리고 그 디센던트가 갖고 있는 백엣지를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로우라고 합니다. 근데 로우라는 게 교수님 낮은 건데 왜 높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트리상으로 쭉 표현을 하면 그죠? 트리에서는 루트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로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의 로우가 그렇죠? 나의 로우가 나의 페어런트의 DFN보다 크다. 라는 건 우회할 수 있는 그렇죠? 우회할 수 있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어떤 임의 노드에 대해서 나의 디센던트들이 그렇죠? 나의 차일드 혹은 디센던트들이 가지는 로우 값이 나의 DFN보다 높지 않다. 응? 나의 그 위보다 높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모든 엣지들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나를 통해야만 이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나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죠. 다시 예제를 많이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요 강의노트에 제가 0번, 1번 썼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캐릭터로 바꿨어요. 노드는 캐릭터로 하고 그 다음에 DFN과 로우 이런 것만 숫자로 쓰겠습니다. 숫자가 막 여러 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번 버텍스부터 이제 DFN을 한다고 했을 때, DFS 한다고 했을 때, 얘가 0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엣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2 쪽을 찾아갑니다. 얘는 DFN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요 엣지를 따라가서 DFN이 2가 될 거고, 또 엣지를 따라가서 얘가 DFN이 3이 될 거고, 또 따라가서 DFN이 A가 될 거고,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F로 가고 얘는 DFN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엣지를 따라서 G로 가고 G에서 H로 가고 H에서 J로 가고 그 다음에 I로 가고 이 DFS 하는 거 이해가 가야 돼요. DFS라는 거는 여러분이 꼭 굳이 코드를 기억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엣지들을 따라서 나 다음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쭉 돌아와서 또 다른 엣지를 가진 녀석부터 그 엣지를 따라서 다시 탐색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굳이 코드를 머리에 둘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 엣지에 포함되지 않은 그쵸? 여기 이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엣지가 여기와 얘가 있죠. 그쵸? 이런 애들이 백엣지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 탐색을 시작한 D를 루트로 삼아서 탈탈 털어요. 응? 탈탈 털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쵸? E가 D의 차일드고 C가 E의 차일드고 B가 C의 차일드고 A가 B의 차일드. 응?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I가 J가 H의 차일드고 그 다음에 H가 G의 차일드, G가 F의 차일드, 그 다음에 F가 D의 차일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B와 D 사이의 엣지. 그 다음에 H와 F 사이의 엣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쵸? 그래서 여기서 로우라는 거를 매길 겁니다.
요런 애가 빼겠지란 거고요. 근데 로우라는 애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나의 DF과 나의 차일드들의 로, 그 다음에 내가 빼겠지를 갖고 있는데 그 빼겠지를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애. 가장 높은 애라는 건 DFN이 가장 작은 애를 의미하는 거죠. 자, A 같은 애는 차일드도 없어요. 빼겠지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DFN이 로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차일드가 있어요. 차일드가 있지만 차일드의 로우가 4예요. 나의 DFN은 3이에요. 그리고, 미안, 이걸 전부 치워야 되겠다. 이 공식에 의해서 로우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아까 얘는 그렇고, 얘 B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DFN이 3, 자기의 차일드의 로우가 4, 자기의 빼겠지를 가지고 도달 가능한 애가 0. 요 셋 중에 로우야, 미니멈이야.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DFN, 자기의 차일드의 로우, 근데 빼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0과 2에서 작은 값 0이겠죠. 2도 마찬가지. 자기의 DFN, 자기의 차일드의 로우, 근데 빼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1과 2에서 작은 값 0이 되겠죠. 네, 얘는 뭐 0일 테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돌아가서 J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도 없고 빼겠지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도 없어. 그래서 8이 자기 그냥 DFN과 똑같은 값이 로우 값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은 값이겠죠. 7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일드의 로우가 8과 9예요. 그 중에 작은 애가 8이죠. 자기의 DFN이 7이에요. 자기 빼겠지가 있어요. 빼겠지 도달할 수 있는 애가 5예요. 그러니까 얘의 로우는 5가 될 겁니다. 자기의 DFN 7, 자기 차일드의 로우의 자리 작은 값 8, 자기의 빼겠지를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앤세스터의 DFN 5. 5와 7과 8 사이에서 작은 값 5를 택할 겁니다.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는 자기의 DFN 6, 자기 차일드의 로우 5, 빼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값은 6과 5 사이에 미니멈 5가 될 거고 얘는 자기의 차일드의 로우, 자기의 DFN 5, 빼겠지 없고 그래서 로우 값은 5와 5 사이에 미니멈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B라는 애가, 그렇죠? B라는 애가 아티클레이션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H가 아티클레이션 포인트였고, F가 아티클레이션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D도 아티클레이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자기의 차일드가, 그렇죠? 자기의 차일드들이 도달 가능한 로우라고 하는 게 자기보다 작아요. 나를 피해서, 나를 지나지 않고는 절대 다른 데로 못 가? 내가 아티클레이션 포인트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얘의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로우 값이 자기의 DFN보다 같거나 커요. 그렇죠? 같다는 거야? 나 위로는 절대 못 간다는 거야. 나 위로는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우회하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나의 밑에 애들은 다 그냥 디스커넥트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티클레이션 포인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의 차일드 둘이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교수님, 근데요, 얘는요, 자기의 차일드의 로우가요. 그럼 이 루트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는 차일드가 2개 이상이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야. 그렇겠죠? 그죠? 만약에 아니면 한 바퀴 쭉 그냥 하나의 체인으로 끝날 겁니다. 하나의 체인으로 끝날 건데, 또 한 번 돌아와서 분기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얘가, 이 녀석이 이 둘을 가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인 경우에는 차일드가 2개면 나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나의 차일드 중에 로우 값이 나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나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케이스 한번 봅시다. 그럼 이런 케이스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 바이커넥티드 그래프일까요? 아닐까요? 바이컨티드 그래프죠, 그렇죠? 임의의 짝을 잡았을 때 2개 이상의 경로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D와 A 사이에 이런 길이 존재하고, F와 A 사이에 이 길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은 경로가 2개 이상 존재합니다. 얘는 바이커넥티드. 아니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죠? 임의의 버텍스를 잘라도 없애버려도 이 그래프가 갈라지지 않아요. 얘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 얘는 바이커넥티드 그래프예요. 자, 얘를 그러면 DFS를 해서 우리가 로우 값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
A부터 시작해서 DFN 한다고 치면 얘가 A에서 가고 B로 가고 D로 가고 E로 가고 F로 가고 C로 간다. 끝. 그쵸? 그냥 쭉 따라갔더니 다 모든 버텍스 다 방문했고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 이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이 DFS를 하면서 방문하지 않았던 따라가보지 않았던 엣지들이 다 이제 백엣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탈탈탈 털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냥 하나의 체인으로 끝나요. 그렇겠죠? 쭉 하나의 체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백엣지가 되겠죠. 그래서 E와 F, D와 F 사이의 요길, 그 다음에 D와 C 사이의 요길, A와 C 사이의 요길, 요게 이렇게 백엣지로 될 겁니다. 로우 값을 계산해 보면 DFN은 이 C의 경우에는 DFN이 5였고요. 그쵸?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백엣지가 두 개 있어요. 자기의 DFN 값과 자기 차이드는 없지만 자기의 DFN 값과 자기의 백엣지가 두 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여기죠. 0번이에요. 그래서 DFN의 A와 DFN의 D를 비교했더니 DFN의 A가 더 작아요. 그래서 얘 로는 0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가장 리프의 녀석의 DFN이 0이야. 그죠? 그러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죠? 로우를 결산할 때는 자기의 DFN, 자기 차일드의 로우 중에 미니멈, 그 다음에 백엣지로 도달 가능한 녀석의 DFN의 미니멈인 거니까 나머지는 다 로우 값이 0이죠. 그죠? DFN 4의 경우에도 자기의 DFN 값이랑 C의 로우 값이랑 자기 백엣지가 존재하는데 그 녀석의 DFN 값이랑 비교하는데 무조건 0이야. 로우의 C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올라가면서 결국 다 0입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도 자기의 차일드의 로우 값이 자기의 DFN보다 다 높아요. 다 더 위에 있어. 그렇죠?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없어요. 하여튼 바이커넥티드 그래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고, 3이 아니에요. 미안해. 이거 3이 아니고 D예요. 제가 오늘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고치느라고, 못 고친 게 있다. 그치? 자, D로부터 DFS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DACBFG, DAECBFG 이런 식으로 방문했다고 치면, DFN이 0일 거고, 이 길을 따라가겠죠. 이 길을 따라가서 A로 가고, 그래서 DFN이 1이 될 거고, DFN은 하나씩 갈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방문 순서로 인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로 가면서 얘는 DFN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없어요. 더 없으니까 돌아와서 A와 어제이센트하는 C로 가겠죠. C로 가서 얘는 DFN이 3이 될 거고, C의 어제이센트한 애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애 B와 F, 그 중에 하나 택하겠죠. 그리고 얘는 B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B를 택해서 방문을 하고 얘는 DFN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DFN의 B의 어제이센트한 애 중에 방문하지 않은 애 G랑 F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F를 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얘가 DFN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F의 어제이센트한 애가 B와 C인데 둘 다 이 방문했으니까 돌아와서 B의 어제이센트한 애 중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G로 가겠죠. 얘는 DFN이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DFS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상에 엣지로 존재했었지만 이 트리상에 DFS를 하면서 만들어진 트리, 즉 DFS를 하면서 방문되지 않은 엣지들이 존재할 거고 그 엣지들이 이제 백엣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한테서는 백엣지가 아니지만 얘 입장에서는 백엣지인 거예요. DFN이 더 큰, 두 개의 버텍스 사이의 엣지인데 DFN이 큰 애 입장에서는 이 길을 따르면 더 높은 꼭대기로 도달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의 백엣지 역할을 하는 거죠. 요 엣지의 경우에도 얘 입장에서 백엣지. 자기보다 높은 DFN을 가진 녀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경우도 이 백엣지는 B의 입장에서 백엣지죠. B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먼저 방문된 로드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자, 그래서 DFN을 계산해보면, 로우를 계산해보면, 로우라고 하는 건 요 세 가지. 자기의 DFN 값, 나의 차일드의 로우 값 중에 작은 거, 내가 갖고 있는 백엣지로 도달 가능한 DFN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요 세 가지 중에 결정하는 게 로우입니다. 얘는 자기의 DFN밖에 없고, 차일드가 없고, 백엣지가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2를 택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DFN O, child는 없으니까 여기는 이 두 번째 거는 비어 있을 거고, 자기의 백엣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C의 DFN 값, 이제 여기 3이에요. 그러니까 5와 3의 미니멈 3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얘는 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죠? child도 없어요. 백엣지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믿을 게 나밖에 없어요. 얘의 로우 값은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 child가, 누구면, B는 child가 몇 개예요? child 2개예요? 어? 3개가 아니지. 얘, C가 B의 페어런트고, 그치? G와 F가 B의 child지. 자, 그래서 얘는 자기의 DFN과 자기의 child G와 F의 로우 값. 얘는 3, 얘는 6이죠. 그래서 요 DFN 요거의 미니멈 값. 그 다음에 자기가 백엣지를 갖고 있어요. 요 백엣지가 도달 가능한 버텍스의 DFN. 이렇게 비교하니까 얘는 4고, 얘는 3이고,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C의 로우는 자기의 DFN, 자기의 child의 로우, 그 다음에 백엣지가 있어요. 얘도 백엣지 있어요. 그래서 백엣지 도달 가능한 노드의 DFN 값. 이렇게 0이에요. 0과 3과 0과 0의 미니멈 이제 0이 되겠죠. 그다음 이 A 같은 경우에는 얘의 로우는 자기의 DFN, 자기의 차일드가 2개예요. 그렇죠? 차일드가 2개여서 2개인 차일드의 로우 값 0과 2 중에 작은 값. 얘는 백엣지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세 번째는 비어 있겠죠? 그래서 1과 0 작은 값 0. 얘는 뭐 그냥 0일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본다고? 자기의 child의 로우 값과 자기의 DFN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의 DFN은 4고요. 얘의 child G와 F의 로우 값이 3과 6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도 자기의 child 중 하나라도 로우 값이 자기의 DFN보다 크거나 같으면 걔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예요. 교수님 여기서 얘는 F는요 로우 값이 3인데요. 얘 DFN 값보다 작은데요.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고 얘에 대해서 로우 값이 이 B의 DFN보다 큰 요 G에 대해서 B는 가로막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A도 child가 C와 이 두 개가 있어요. C가 있는데 C의 로우 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A의 DFN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나 E의 경우에 DFN 값이 2예요. 로우 값이 2예요. A는 A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 개의 차일드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DFN 값이, 로우 값이 자기의 DFN보다 큰 거나 같은 애가 있으면 얘는 그 버텍스에 대해서, 그 차일드에 대해서 가로막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초기화를 하는데 아직 방문 안 한 거니까 비스티드는 다 폴스로 다 초기화하고 DFN과 로우는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하고 왜냐하면 0부터 값이 부여될 거기 때문에 초기 값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로 이제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FN low라는 함수 결국 DFS로부터 이제 확장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DFN low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U와 V야. 그러니까 U라고 하는 녀석의 DFN 값을 결정하고 싶은 거고요. V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V의 어제이센트한 노드여서 U라는 버텍스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VU라는 엣지를 따라서 U라는 버텍스로 온 겁니다. 이 num이라고 하는 건 DFN 넘버예요. 그래서 계속 방문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DFN과 low는 초기 값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잖아. DFN이거나 자기의 child의 low 값이 미니멈이거나 백엣지로 도달 가능한 DFN의 미니멈 값의 미니멈이야. 근데 결국 최대 이 어떤 노드의 low 값은 나의 DFN보다 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값을 그냥 DFN을 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TR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프의 U의 어제이센트한 애들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U의 어제이센트한 애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널포인트 끝에 리스트의 끝까지 뒤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는 PTR의 버텍스고요. 어제이센트 리스트인 노드의 버텍스, 거기에서 버텍스 값. 아까 이 U의 어제이센트한 애의 ID,
DFN이 0보다 작으면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DFN은 아까 마이너스를 초기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방문되지 않았다는 녀석이니까 그 녀석에 대해서 DFN 값을 그러니까 그 녀석으로 방문을 하면서 그 녀석의 DFN의 결정을 하면서 나의 로우 값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UW로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이라는 게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DFN을 하고 나면 아까 미니멈 아까 그 수식대로 그렇죠? 로우라는 애는 차일드의 로우 값의 미니멈을 택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의 나의 현재 로우와 나의 차일드의 로우 중에 미니멈인 걸 택하겠죠. 그 미니멈 계산 공식에 따라서. 근데 아니면 무슨 얘기냐? 아직 나의 어제센터인데 이미 방문된 버텍스야. 근데 걔가 V도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빼겠지죠. 이런 경우 생각해보면 얘가 0번 버텍스, 얘가 1번 버텍스, 2번 버텍스라고 합시다. 자, 하여튼 버텍스 이미 거쳐왔어. 그래서 0번부터 DFS를 해서 왔어요. 근데 2번 버텍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간 타임스냅이에요. 타임샷이에요. DFL로 1,2 이렇게 이제 콜 됐다라고 하면 0에서 시작해서 1을 거쳐서 1에서 이제 2로 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왔다고 하면 2의 어제이슨시 리스트 2번의 어제이슨시 리스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그렇죠? 2번 버텍스의 어제이슨시 리스트는 이런 애였을 거예요. 1번과 0번으로 돼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0번 버텍스 여기 0이라는 값이 적혀 있을 거고 0번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서부터 지금 DFS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DFN 값이 0이 아닐 거고요. 그죠? DFN 0은 이미 0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 거고요. DFN의 0은 이미 0이고, 그러니까 0보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고, W가 V와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로 따라온 이 페어런트가 아닌 녀석이면서 먼저 방문된 애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엣지는 빼겠지예요. 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로우를 계산할 때 빼겠지로 도달 가능한 빼겠지로 도달 가능한 버텍스의 DFN 값과 나의 로우 값의 미니멈을 택한다라고 이미 공식이 돼 있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굳이 DFN을 할 때 이렇게 페어런트를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빼겠지를 구분하려고. 자기의 어제센트 리스트에서 이미 방문된 노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가 빼겠지인 거야 라고 하는 걸 식별하기 위해서 자기 페어런트가 아닌 녀석들 중에 그러니까 앤세스터 중에서 자기의 페어런트가 아닌 애들 중에 빼겠지가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1에서 2로 왔는데 요 사이 이거는 빼겠지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페어런트가 아닌 다른 버텍스들 이미 방문된 다른 버텍스들로의 엣지가 빼겠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가 빼겠지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굳이 이 페어런트의 아이디를 실어서 보낸 겁니다. 파라미터로 심어서 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빼겠지 중에서 덜 가능한 제일 작은 값 그리고 나의 차일드가 가진 로우의 미니멈 값 계속해서 왜냐면 미니멈을 택하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니멈을 택하면서 계속 이제 값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정의했던 그 로우 값과 그 원칙에 따라서 로우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돌고 나면 아까 우리가 원칙을 배웠던 정의했던 그 DFN 그 로우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서 로우 값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이컨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UV. 지금 U라는 버텍스를 방문하는 겁니다. 누가 불러서? V가 불러서. V의 어제이센트한 버텍스여서 U라는 버텍스에 대해서 바이커넥티드라고 이 바이컨이라는 함수가 콜된 겁니다. 그러니까 DFL 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에 포함된 버텍스들이 누구야? 거기에 포함된 엣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고 싶은 게 이 함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력해야 될 함수들을, 그러니까 출력해야 될 엣지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갑니다.
이제 U와 W 사이의 엣지라고 하는 거 스택에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들을 좀 출력을 할 겁니다. 언제?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죠? 그런 맥락인 거고요. 그러려고 이제 엣지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버텍스에 대해서 그 버텍스가 나의 페어런트가 아니고, 이미 나보다 먼저 방문했던 버텍스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DFN의 초기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 아직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도 여기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건데, W가 아직 방문되지 않은 버텍스인 경우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W가 나보다 먼저 방문된 버텍스의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페어런트가 아닌 경우만 다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바이컨 W를 부르는데, 이거 결국 그 로우 값을 얻어내기 위한 이제 그런 용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우의 W가 DFN의 U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예요. U가 밑에 나의 차일드들에 대해서 로우 값을 다 계산하고 돌아왔는데, 어떠한 나의 차일드 쪽, W라는 차일드 쪽을 따라서 쭉 스캔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W의 로우 값이 나의 DFM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결국 뭐냐면, 내가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는 거. 적어도 W에 대해서는 내가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W가 포함된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이 하나의 바이커넥티드 컴포넌트인 거죠. 그래서, 스택에 쌓아뒀던 엣지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언제까지? 나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스택에 쌓여있는 것 중에서 U와 W에 도달하기 전, 그 전에 W로 오기 전, 그 전에 방문했던 엣지들에 대해서 다 출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가 V와 같지 않으면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빼겠지 컨디션의 경우에 로우 값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0번부터 이제 DFS를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페어런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V 값이 마이너스 1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우와 DFN은 아직 값이 없는 상태니까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바이컨 0,1을 콜하면 이제 1번 버텍스의 어제이슨스 리스트에 가서 1번 버텍스가 방문되느니? 라고 비교하겠죠. 이렇게 로우 값과 DFN 값 우선 0번 버텍스에 대해서 로우와 DFN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0번이 부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버텍스가 있으니까 그 1번 버텍스에 대해서 바이컨이라고 하는 걸 함수를 콜하겠죠. 그러면서 푸시하겠죠. 아까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DFN이 방문되지 않았고, 그죠? 잠깐 코드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V와 W가 같지 않고, 이게 페어런트가 아니고, DFN보다 작으면 스택에 넣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여튼 엣지를 한 번만 추가하기 위한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가서. 그래서 아무튼 엣지를 여기다 추가하고 1번 버텍스로 이동하면서 엣지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컨 1,0 0에서 1번 버텍스를 방문하러 가는데 0번 버텍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거죠. 1번 버텍스에 가서 로우 값을 하나 증가시키겠죠. 로우 값과 DFN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제스트 리스트를 뒤질 텐데 거기에 2번 버텍스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버텍스 2번 버텍스를 방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에다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바이컨 2,1 그래서 이쪽 2번 버텍스 쪽으로 방문을 하고 2번 버텍스로 방문을 하면 DFN과 로우 값은 하나씩 계속 증가가 됩니다. 하나씩 증가해서 이제 이런 값이 될 거고 그 다음 2번 버텍스에 어제이슨트 안에 4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2,4를 스택에 넣어놓고 가고 4번 버텍스 쪽으로 가서 4번 버텍스, 그러니까 2번 버텍스에서 4번 버텍스로 향해서 이제 바이컨이 콜됐고 4번 버텍스 쪽으로 가서 로우와 DFN을 하나씩 증가한 값 3이라는 값으로 세팅을 하고 4번에 어제이슨트한 리스트를 뒤지니까 3번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3번 버텍스 쪽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4,3을 엣지에다가 추가를 하고 3번 버텍스로 가면서 4번 버텍스에서 3번 버텍스 쪽으로 이제 바이컨이라는 게 콜 된 거죠.
3번 버텍스로 가보면, 가서 이제 DFN과 로우 값이 다 하나씩 증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버텍스의 어제선스 리스트를 봤더니 1번 버텍스가 있어요. 페어런트가 아니에요. 지금 4번에서 3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1번은 3번에 지금 버텍스의 이 DFS 트리겠죠? DFS, 이 바이컨 하면서 만들어지는 트리의 페어런트가 아닌 녀석이에요. 누구야? 빼겠지인 거죠. 3번에 어제슨트 한 애가 1번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1번의 DFN 값이 3번의 DFN보다 작아요. 아까 먼저 방문된 애야.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면 저 위로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빼겠지인 셈인 거죠. 그래서 빼겠지, 3에서 1은 빼겠지입니다. 그러니까 로우 값이 3번의 DFN과 1번의 DFN, 되게 작은 값으로 해서 이 3번의 로우 값이 1로 바뀌죠. 1로 바뀌고 3번에서 1번의 엣지 스택이 다 추가가 되고, 그렇고 더 이상 3번에서 이제 그 다음 어제센트 하나를 뒤질 텐데 4번 버텍스 이미 다 방문했어요. 그렇죠? 방문했기 때문에 계속 리턴 할 겁니다. 그래서 리턴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리턴하고, 그다음에 4번 버텍스도 더 이상 2번 버텍스 이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리턴을 할 건데, 바이컨 2,2를 했던 데서 리턴을 할 건데, 로우 값을 보면, 그죠? 로우 값을 보면, 2번 버텍스의 로우 값이, 그죠? 2번 버텍스의 로우 값이 1번 버텍스의 DFN과 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1번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죠. 지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판단이 되니까, 오케이. 지금 네가 바이컨넥티드 컴포넌트의 경계선이구나. 자, 그러면 그동안 방문했던 엣지들이 하나의 바이컨넥티드 컴포넌트겠구나. 자, 다 출력하자.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1,2까지. 1,2까지 쫙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온 여기까지 화면의 출력이 여기서 바이컨넥티드 컴포넌트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 1번 버텍스 더 이상 방문할 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턴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돌아와서는 스택 엣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를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 내려가면서 아티큘레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스택 엣지, 방문한 엣지들을 스택에다가 집어넣고, 발견되는 엣지들을 스택에다 집어넣고, 다시 돌아오면서 로우 값이 자기 차일드 로우 값이 나의 DFM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아티큘레이션 포인트인 거고, 나를 경계선으로 그 아래에 바이컨넥티드 컴포넌트가 있을 거니까 쭉 한 바퀴 한 바퀴 쭉 돌아오게 되는 이 녀석들을 바이컨넥티드 컴포넌트로 출력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